SMD 타입의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에 대한 풋프린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물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물 모양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용량과 내전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달 모양으로 검정색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해 캐패시터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달 모양으로 검정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제작하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에 보면 용량값과 이와 같이 용량값과 그리고 내전압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실물의 용량은 47 마이크로패럿의 35V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번 ATmega 128 모듈에서 사용할 리셋 회로에서의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의 용량값과 내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마이크로패럿의 16V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 마이크로패럿의 용량값과 그리고 내전압으로는 16V를 가지고 있는 전해 캐패시터가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풋프린트를 제작하기에 앞서 먼저 케이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세로축은 용량값 마이크로패럿의 용량값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가로축은 VDC 해서 내전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 마이크로패럿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내전압 16V를 이와 같이 찾아서 만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B55와 D55의 케이스 코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 테이블로 눈을 돌려서 케이스 코드별 사이즈가 디멘전 정보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 테이블을 확인해 볼까요? B55와 D55가 있는데요. 이번 풋프린트 제작에서는 저는 D55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코드가 D55인 경우에 파이 D 값은 4mm가 되겠죠. 자, 파이 D 값은 바로 전해 캐패시터의 지름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름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지름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여기에 있죠. 자, 이것이 바로 4mm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 값, A, B, C 값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A 값과 B 값은 이제 전해 캐패시터의 몸체의 크기를 의미를 하지요. 따라서 자, A 값, 그렇죠? 그리고 B 값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디멘전 정보를 볼까요? 4.3mm, 4.3mm 미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A, B 값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가 이와 같이 못따기가 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챔퍼 기능으로 못따기를 하면 될 텐데요. 못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몸체의 사이즈는 4.3mm, 4.3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드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행히도 이번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이와 같이 recommended solder rand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는 패드 스택의 사이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천하고 있는 패드 사이즈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패드 사이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B 값과 C 값이 바로 패드 사이즈를 의미를 하죠. 자, 1번 핀이 우측에 있습니다. 1번 핀이 바로 플러스 극성을 나타내는 전해 캐패시터의 핀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B 값 얼마인가요? 자, B 값은 2.6mm 이고요. 그리고 C 값은 1.6m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패드를 작성을 하실 때 위스는 B 값에 해당이 되는 2.6mm 그리고 하이트는 C 값에 해당이 되는 1.6mm로 여러분들이 패드 스택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핀 피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핀 피치는 여러분들 1번 핀과 2번 핀의 정중앙에서 정중앙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핀 피치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핀 피치가 될 텐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 핀 피치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B의 2분의 1과 B의 2분의 1을 두 개를 더하면 B 값이 되지요.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이 바로 뭐다? 바로 이 값이 핀 피치다. 피치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핀 피치까지 우리는 살펴보았고 패드 사이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디 사이즈까지 살펴보았지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풋프린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풋프린트 생성에 앞서 패드 생성부터 하시면 되겠지요. 간략하게 데이터 시트 분석을 마무리를 하고요. 풋프린트를 제작하기에 앞서 패드 스택부터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스택의 이름은 SMD width가 2.6이죠. 그리고 하이트가 1.6이죠. 따라서 SMD 2_6 곱하기 1_6으로 패드 스택의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풋프린트의 이름은 극성이 있는 그렇죠. 전에 캐패시터 SMD 타입이고 케이스 코드가 D55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풋프린트의 이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스택을 제작하기 위해서 패드 에디터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파일의 New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패드 스택이 저장될 경로를 빠르게 지정을 합니다. C 드라이브에 ATmega118 모듈의 패드라고 하는 디렉터리에 우리가 SMD 2_6 곱하기 그리고 1_6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 주시고요. 패드 스택 유세이지는 SMD 핀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Select Default Pad Geometry는 렉탱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데시멀 플레이스는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로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디자인 레이어와 마스크 레이어 탭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디자인 레이어 탭을 이동을 해서 레귤러 패드 비긴 레이어의 레귤러 패드 지오메트리는 렉탱글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스는 2.6이지요. 자, 그리고 하이트는 1.6입니다. 1.6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스크 레이어로 이동을 해서 솔더 마스크 탑을 설정을 해볼까요? 자, 지오메트리는 렉탱글이고요. 솔더 마스크 탑은 레귤러 패드의 0.2를 더한 값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위스는 2.6에 0.1을 더한 2.7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1.6에 0.1을 더한 1.7로 0.1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탈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트 마스크 탑도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솔더 크림이 묻는 패드 영역을 말하지요. 페이스트 마스크 탑은 마찬가지로 렉탱글로 해주시고요. 위스와 하이트는 레귤러 패드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2.6 위스의 하이트는 1.6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머리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SMD 핀에 대한 각 비긴 레이어에 대한 그리고 마스크 레이어에 대한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파일에 세이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MD 2_6 곱하기 1_6에 대한 패드 스택을 생성을 했습니다. SMD 타입의 전해 캐패시터에 대한 풋프린트를 생성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파일에 New를 선택해 줍니다. 이와 같이 경로는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작업 공간이지요. 작업 폴더 공간입니다. ATmega128 모듈의 심볼즈라고 하는 디렉터리에 전에 캐패시터 2캡 그렇죠? 다시 SMD 타입이다. 그리고 D55 케이스 코드 사이즈로 우리 전에 캐패시터의 풋프린트를 패키지 심볼로 제작을 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환경을 설정하셔야 되겠죠? 자, 메뉴 셋업에 디자인 파라미터스
들어오셔서 유저 유닛은 밀리미터 그리고 사이즈는 A4로 해주시고요. accuracy 소수점은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xtent에서 중요한 것이 left x와 lower y지요. 자, left x는 마이너스 80으로 하고 lower y도 마이너스 8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이 됐다면 OK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eft x와 lower y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리진을 시프트 시킨 것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오리진 여기가 바로 0,0인데요. 최초에 0,0은 좌측 하단에 있는 코너에 있었지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리진에 해당이 되는 0,0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0,0이었었는데 이 오리진을 좌측 하단에 코너에 놓고 여러분들이 풋프린트를 생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0,0을 바로 우측으로 얼마? 80만큼 그리고 위쪽으로 80만큼 이동시킨 것이 바로 left x와 lower y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핀에 대한 배치가 되겠습니다. add pin 클릭을 해볼까요? 툴바에 여러분들이 add pin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패드 스택을 찾아오셔야 되겠죠. 점점점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저장한 패드 스택의 이름은 smd 2_6 2.6이었었죠. 폭이 2.6이었었죠. 필터링 해볼까요? 그러면 smd 2_6 곱하기 1_6이 있죠. 바로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마우스 커서에 이와 같이 패드 스택이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X축으로 개수는 2개를 우리가 핀을 배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싱은 3.6이지요. 3.6mm의 핀 피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 순서는 좌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 넘버는 1번, 그리고 다음 핀은 하나가 증가된 2번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좌표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좌표점은 X 한 칸 띄고 1.8, 1번 핀의 위치는 1.8,0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1번 핀과 2번 핀을 여러분들이 배치를 했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다운 해주시면 되겠죠. 자, 패드 스택을 이와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몸통을 그려 주셔야 되겠죠. 몸통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드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사이즈가 데이터 시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4.3 by 4.3이었었죠. 따라서 4.3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2.15로 그리드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셋업에 그리드를 켜고요. 그리고 non-h의 스페이싱 x, y 값을 2.25 by 2.15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했지요. 따라서 이 그리드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몸체를 그려만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add 라인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패널에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확인해 볼까요?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어셈블리 탑이지요. 그리고 라인 락은 라인이고요. 90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라인 위스는 0.2mm로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몸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지요. 이와 같이 몸체를 그린 이후에 이제 핀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과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라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부품을 실장을 하게 되면 핀이나 몸통이 부품에 가려서 역삽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통 밖에 플러스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표시를 1번 핀 옆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드를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Quick Utilities의 그리드를 빠르게 이와 같이 갖고 오셔도 되죠. 따라서 0.5, 0.5로 해주시고요. 자, 라인을 이용을 해서 플러스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Next,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Done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1번 핀이 플러스
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핀과 라인이 겹치는 부분을 잘라주도록 할까요? 잘라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드를 세밀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퀵 유틸리티에 그리드 그리고 넌 엣지에 스페이싱 XY를 0.1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라주기 위해서 델리트 명령을 가져오시면 돼요. edit에 델리트 명령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에 커트 명령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자를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리고 클릭해서 잘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이와 같이 됐지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잘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빈 공간에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자, 빈 공간 클릭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삭제가 됐지요. 자, 다음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컷 명령을 다시 줌으로써 이번 핀에 겹친 라인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될 부분을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시켜주시고요. 빈 공간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done을 명령을 종료해 주시고요. 1번 핀 모서리에 못따기를 통해서 우리가 표시를 챔퍼 기능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따라서 메뉴 디멘전에 챔퍼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트림 세그먼트는 0.5로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챔퍼 앵글은 45로 합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를 해 줌으로써 모서리가 포함되도록 해 줌으로써 챔퍼 기능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아랫부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done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셈블리 탑을 모두 그렸지요. 자, 이제 실크 스크린 탑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품의 외형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드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퀵 유틸리티에 그리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몸체의 사이즈 4.3에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2.15 by 2.15로 넌 엣지의 스페이싱 XY 값을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add 라인을 선택을 한 후에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실크 스크린 탑으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라인 락은 90도, 라인 위스는 0.15 해 주신 이후에 클릭해서 외형을 그려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done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플러스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드 간격을 빠르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0.5로 조정을 해주고 이제 add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액티브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는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실크 스크린 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라인 위스는 0.2로 클릭 그렇죠? 그리고 next 그리고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done 해서 이와 같이 플러스 표시를 해 줌으로써 거꾸로 꼽는 역삽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크 스크린 탑에 핀과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세밀하게 조정을 합니다. 0.1mm로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실크 스크린 탑을 핀이 겹치는 부분만 삭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다가 어셈블리 탑 라인까지 삭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탑 라인은 감춰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컬러 191을 클릭을 해서 지오메트리에 올 오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셈블리 탑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실크 스크린 탑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실크 스크린 탑을 찾아서 체크를 해 주시고 apply, OK를 해 주시면 이제 실크 스크린 탑만 이와 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겹치는 부분을 삭제를 해 주도록 할까요? 자, 델리트 명령을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커트 명령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시켜주시고 잘리는 부분을 빈 공간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처럼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커트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시켜주시고
빈 공간에서 클릭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제 겹치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던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1번 핀의 모서리 부분을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못따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디멘전에 챔퍼를 선택해 주시고 펄스는 0.5로 해주시고 챔퍼 앵글은 4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모서리를 포함되도록 해주면 바로 챔퍼가 실행이 되지요. 자, 그리고 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컬러 192에 가서 지오메트리에 all, 자, 그렇죠? 체크를 해 주시면 모두 이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탑과 실크 스크린 탑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부품 영역에 해당이 되는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메뉴 Add의 렉탱글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클래스는 패키지 지오메트리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 플레이스 바운드 탑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핀을 감싸며 드래그해서 부품 영역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플러스 표시까지도 감싸서 플레이스 바운더리형 부품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따라서 클릭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부품 영역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제 넌 해주시고요. 부품 영역까지 이와 같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크 스크린 탑 레퍼런스와 어셈블리 탑 레퍼런스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메뉴 레이아웃의 라벨즈의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 보시면 이제 클래스는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어셈블리 탑이지요. 자, 그리고 텍스트 블럭은 3으로 해 주시고요. 어셈블리 탑 레퍼런스부터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해 주시고요. 안쪽에. 그리고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C 퀘스천 마크로 해 주도록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크 스크린 탑 레퍼런스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실크 스크린 탑을 서브 클래스를 설정을 하신 후에 바깥쪽에 클릭을 해서 C 물음표 혹은 C 별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에 세이브 해 주시면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ECAP 심볼, 그렇죠? 드로잉 파일과 그리고 ECAP SMD D55 PSM 파일이 생성이 되었지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